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매일 같은 공포 분위기 조성.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확전, 각오,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 한미 공동 핵연습이라는 말로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진짜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가 남북 간 합의한 9.19 군사 합의까지 정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섰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싸우자는 거죠. 자신의 무능을 안보 공포로 극복해내려는 수작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전쟁의 진심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장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무인기가 왔을 때도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봤더니요, 드론 부대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드론 부대는요, 2014년 그때부터 계속 있었고요. 대대에도 사단에도 공군에게도 드론 부대는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드론 부대는요, 북으로 가는 드론, 곳곳으로 가는 드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에서 온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게 드론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무인기는 레이더망으로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4차 산업을 접목시켜서 이스라엘로부터 SSR이라고 하는 레이더망을 수입했고 그것을 배치해서 이번에도 그런 레이더망으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것을 그 무인기를 잡을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부대를 만든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군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체 윤석열의 코미디 쇼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현재도 존재하는 드론 부대를 이제는 합동 드론 부대로 창설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초소형 드론, 스텔스 드론 대량 양산과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개발하겠다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건데요.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온 평화의 마지노선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뚝딱 개발되고 양산되고 구축되나요?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날리면 홍보수석이 더 가관이었는데요. 이런 걸 브리핑할 때 최소한 사전조사나 정보는 알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드론 합동부대? 기존 드론 부대와 다른 게 뭐죠? 김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생쇼. 이게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단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반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된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현실일까? 이런 비현실적인 시트콤 같은 정부가 과연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뭔가 어설프고 뭔가 부족한 그리고 엉성하기까지 한 정부.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진짜 시트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정부를 대한민국이 갖고야 말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함께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제 오후 국정조사 특위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몽리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야당이 집권 여당에 애원할 일인가 참담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정조사 현장에 최대한 출석하여 한 맺힌 심정을 토로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궁금증을 제기하는 게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피하려고만 합니까?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진실과 책임자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과 생존자, 국민 모두의 명령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2차례 기간 보고 때 증인 몇몇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반드시 출석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달여간 수사를 방패 삼아 정치도의적 책임을 모두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간 발표 외에 추가 입건자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철저히 면죄부만 지어준 성역수사였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정부 방패막이만 자처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힘당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힘당을 직격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며 옳은 소리입니다. 문제는 이걸 대처하는 여당의 모습이 더 강력하고 전투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뭔가 유약하고 끌려다닌다는 느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당신들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된다는 말이죠.